안녕하세요. 맘뚱개표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제가 원래 그 고등부 영어 강사였었잖아요. 그래서 내신 준비를 해주면서 지금 고3들이 지금 굉장히 영어 시험 준비가 굉장히 팍팍할 거예요. 가령 특히 이제 수능 특강 영어하고 수능 특강 영독이 내신인 교재 학교가 있거든요.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반면에 그냥 교과서로도 내신을 준비하는 그런 학교도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어떤 학교는 수능 특강만 1강에서 6강까지 시험을 보는 학교, 시험 범위인 학교도 있고요.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 3강에서 몇 번 해가지고 9강까지 하고, 그다음 수능 특강 영독도 1강에서 4강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게 방송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고3 때 아이들이 수능 특강과 수능 특강 영독의 시험 범위일 때 굉장히 놀랍니다. 왜냐하면 지문만 해도 100개가 넘고요. 한 학만 하더라도 보통 한 60개, 그래 한 문제 지문이 60개 정도 지문이, 최소 60개 정도 지문이 시험 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까지는 대부분 아이들이 교과에서 1강에서 3강까지 있던 학교도 있는 반면에 조금 좀 내신이 어렵다고 그러면 1강에서 3강 하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보았던 그 모의고사 그것을 시험범으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까지 어느 정도 적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능 특강과 수능 특강 영독을 아이들이 접할 때 예문도 많은데 무엇까지 어렵냐면 내용 지문까지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 지문을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교과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그래도 아이가 어느 정도 사고력과 그 다음에 정확하게 지문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어느 정도 시험을 준비하는데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수능 특강 영어가 유형편하고 소제편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유형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특히 소제편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능 특강 소제편 같은 경우는 종종 무엇이 나오냐면 역사, 철학, 그다음 예술, 경영, 경제, 그다음에 문학, 이러한 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면 수능 특강 영독은 쉬울까요? 아닙니다. 수능 특강 영독 역시 내용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3들에게 아까도 어떤 여학생을 제가 좀 상담했는데, 그 여학생에게도 물어보니까 제가 예측한 대로 말 그대로 그래. 소재편과 수능 특강 영독이 너무 어려운데 거기에서 나오는 시험 범위가 3분의 1을 차지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점이에요. 또 한 가지 무엇인지 아세요? 학교에서 해석을 해주고 학원에서 그것을 설명을 듣는다 하더라도 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 3학년 때 와가지고 내신 깎아먹는 아이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그 시험 범위 수능 특강을 준비하면서 와, 이게 내시라면 차라리 자기는 정시로 준비하겠다. 왜 정시로 준비하겠다는 말을 나오냐면, 정시는 영어가 객관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시는 30, 아니 40, 어떤 학교 50%가 주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술형에서 하나 깎아먹으러 6.7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급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될까요? 고3은 지금 현재 수능 특강과 지금 영독이 내신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들은 선택과 집중을, 그 다음에 효율성을 분명히 간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제 왔을 때 이런 학생, 자기가 내신의 영어가 한 5등급 정도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5등급 정도, 2학년 때 5등급 정도 그 이하인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 수능 특강과 영독에서 5등급 이상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말 그대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용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 지문 자체를 아이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능 특강 소재편과 수능 특강 영독은 어느 정도 아이의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해도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런 점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데 자기 자신의 영어에 대한 이해도도 있고, 그 다음 배경 지식도 있고, 그 다음에 2학년 때까지 계속 1등급이나 2등급 이상대로 올라온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때는
더 내신을 올리거나 유지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일단 이건 저는 제 개인적인 방법이었고 지금까지 저는 이런 방식으로 시도했기 때문에 좀 호불호가 가릴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훌륭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준비하시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에 따라기 때문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주관이다라는 점,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 제 방법이 확실한 방법은 아닙니다.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정하시면 됩니다. 먼저 제 경험으로 보니까 영어 2학년 때부터 5등급, 6등급 이하로 떨어진 애들 같은 경우는요, 수능 특강 영어하고 영역 지문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지문 해석해봐라 절대 지문 해석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걸 많이 추천해요. 소재편은 수능 특강 유형편은 아이가 혼자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편에 나오는 해당하는 문제는 무조건 다 맞을 것을 저는 조언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유형편에 나오는 것은 객관식으로 다 맞아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면 소재편하고 영독은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 소재편과 영독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배경 지식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한테 그래요. 5등급 이하 아이들에게 소재편하고 영독을 해석하고 문제를 풀어라. 그 아이들 풀 수 있을까요? 못 풀어요. 왜요? 모르니까 내용을. 그럼 그 영어를 해석을 한다 해도 아이들이 이거 무슨 내용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 아싸리 이렇게 합니다. 차라리 우리나라 말로 된 해석 있잖아요. 해석 지문을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된 것을. 왜냐하면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 된 것도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요. 물론 이해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제가 뭐 5, 6등급 그 밑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영독 같은 경우나 소재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말로 된 말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데 그것을 영어로 이해해라? 그럼 그 아이들은 정말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5등급이나 6등급 이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유형편은 확실히 문제를 잡고 그 예문을 잡고 소재편과 그 다음에 이제 영독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배경 지식이라도 확실히 이해를 하고 나서 문제를 풀고 객관식이라도 최대한 문제 적중도를 높여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는 소재편과 영독에 해당하는 거 주관식까지 요구하는 건 좀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 안떠란 조금이라도 오를 수 있는 방법, 그 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추천해 드리는 바이고요. 이제 3등급 이상의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4등급 이하들도 당연히 이제 포함되겠죠. 어느 정도 좀 내신 자신 있던 게 뭐 3등급, 2등급 이하 아이들과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느 정도 영어에 대해서 지문 해석력이 있고 분석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에게 제가 효율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아이들 항상 하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이 암기입니다. 암기. 분명 지금 고등학생 여러분들은 제 의견을 조율하실 거예요. 고등학교 영어에서 1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무조건 통째로 외워버려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영어만 공부할까요? 아닙니다. 다른 과목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를 암기해야 된다? 더구나가 정말 그 문제가 한 60개 해당하는 그 지문들을 암기한다는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그래도 내신을 올리기 위해서 뭐라든 외워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이 점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말이에요. 수능 특강 해설집에 쭉 보시면 핵심 구문들이 있어요. 설명란 핵심 구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보시면 밑에 구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좀 복잡한 구문들. 저는 그 구문들을 중점적으로 암기할 것을 저는 추천해 드리는 바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쭉 이제 여러분들 학교 선배님들 3학년들 시험들 쭉 보고 주관식 서술형 보면은 거의 고등학생에서 안 빠지는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 뭐 서술형 같은 뭐 소데캔트라든지 뭐 투투 부정사라든지 그다음 관계 대명사를 활용한 하나의 영작이라든지 그처럼 학교에서 나오는 서술형이 어떤 뻔한 레퍼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점을 먼저 캐치했으면 그 점에 해당하는 구문에 들어간 문장만 통째로 암기하면 충분히 외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문 하나에 보통 한두 개 정도 된단 말이야. 한두 개 정도 그런 핵심 구문이 많으면 두 개 정도가 됩니다. 저도 이제 애들을 영어로 해석하다 보면은 보통 뭐 일형식, 이형식, 삼형식 쭉 있겠죠. 그러면 핵심이 되는 구문은 두 개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것만 추려내서 정말 이제 3등급 이상이 된 아이들은 그 점을 본격적으로 암기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이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객관식이 시중에 객관식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수능 특강하고 영어하고 영독에서 예문이 그대로 나오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서 수능 특강은 제목 문제로 나왔다라면은 학교에서 분명히 이것을 뭐 빈칸 추론 문제로 낼 수 있고 뭐 순서별로 낼 수 있고 어법 문제로 낼 수도 있고 어휘 문제로 충분히 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빈칸 요약 문제로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점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중에 뭐 온라인 사이트에 보시면 예문 하나 가지고 다양하게 객관식으로 변형시켜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정신없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었죠. 5등급 대 이하 아이라면은 일단 유형편을 확실히 잡고 유형편 문제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소재편과 영독에 해당하는 객관식은 다 맞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또 그러고 무엇을 하시라고 하냐면 제가 말씀드렸었죠. 영어로 읽어서도 해석이 안 되니까 일단 배경 지식이라도 알아두면 여러분이 시험 준비하고 그다음 시험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점, 그 점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등급, 3등급 이상의 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주관식을 잡아야지만 등급을 확 끌어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 외울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학교에서 나오는 핵심 구문은 솔직히 저도 보면은 핵심 쭉 제가 지금까지 고등학교 영어를 이제 지휘를 하면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를 하면서 학교에서 나오는 주관식과 서술형 그다음 영작 같은 경우가 잘 나오는 구문이 6개 아니면 7개더라고요. 그래서 6개 아니면 7개 해당하는 그 7개 해당하는 그 구문에 들어간 지문을 아이들에게 찾아서 그것을 본격적으로 암기를 하고 그다음 그 지문 분석을 하고 그다음 어떤 형태인지 어떤 구문인지 그 구문을 확실히 숙지를 시키고 났을 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충분히 학교에서 변형이 됐을 때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아이가 그런 아이들이 있어. 통째로 외웠는데 학교에서는 그대로 나오지는 않아요.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주관식 같은 객관식도 변형이 됐기 때문에 주관식도 학교에서 변형시켜서 문제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법이 들어간 문제 이것은 매자 형태로 해서 그 어휘 어법에 맞춰서 영작을 하시오라고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또는 어떤 학교는 뭐 15자 이내, 15자 이상으로 해서 영작을 하시오라고 그렇게 나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통째로 외우는 게 아니고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게 아니고 구문입니다. 구문. 그 지문을 이루고 있는 뼈대가 있잖아요. 그 구문 있잖아요. 그래서 지문을 이루고 있는 구문을 확실히 암기를 하실 때 응용하고 변형된 문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여러분들 고3 이제 마지막 그런데 정말 한숨이 나오시는 거 저 알아요. 아이들 매년 그러고 학생들 보면 정말 학교가 막 미쳤어요. 막 이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어만 해야 되고 수학도 많아. 이것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여러분들에게 선택과 집중, 그 다음에 효율성을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여러분들의 내신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올려줄 수 있는 효율적인 과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과목에서도 어떤 항목들이 여러분들을 더 효율적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는지 그 점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제 4월 말부터 시험이 있잖아요. 시험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노력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깨우치면서 그 다음에 효율성이 무엇인지를 꼭 고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항상 마음속에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